네, 야당에서는 그러나 대통령이 통일 동맹을 끊었다고 직접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그동안 경남 양산 자택에 칩거 중이었는데 오늘 직접 육성을 통해 대통령을 대놓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영상 보시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통일 대박이 결국은 개성공단 폐쇄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통일의 핏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의 동맹을 끊어버린 그런 결과라고 나중에 평가가 될 겁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개시한 남북 대화를 딸 박근혜 대통령이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능을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에 씌워서 한 것이 아닌지라고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종걸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은 햇볕 정책을 디자인하고 실행하는데 가장 깊숙이 관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비판적일 것 같은데, 길정 기자, 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왜 개성공단 폐쇄가 이렇게 문제라고 야당은 얘기하는 겁니까? 야당인과 이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건 실효성 문제입니다. 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포기한다고 해서 핵 개발을 멈출 것이냐. 네. 등가성이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만 손해가 되는 남한의 기업들. 네. 그러니까 자해적 제재 방법이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선거가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북풍의 우려가 있다. 갈등 구조 속에서 보수로 회귀하려는 어떤 바람을 만들어내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도 하고 있는 거죠. 자, 야당이 의심을 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에도 20년 전 96년 총선 때도 북풍 논란이 좀 있었고 2000년 총선 전에는 총선 사흘 전인가에 남북 정상회담 발표하고 그랬었잖아요. 자, 근데 야당이 이것을 총선을 앞둔 그 북풍이다 아니다.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려면 전제가 성립되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이 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것을 우리 정부가 기획해서 김정은에게 이쯤에서 탄도미사일을 쏴주고 그럼 우린 개성공단 폐쇄하고 이렇게 북한과 조율을 했다면 저 말이 성립이 되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올 1월 6일에 그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2월 7일에 있었던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의 조율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햇볕 정책을 통해서 개성공단을 만일 우리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교류를 하다 보면 북한이 변하겠지라고 하는 햇볕 정책의 한계 이런 부분을 드러냈다라고 보는 것이 현 어떤 정부고 또 국제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총선의 그 어떤 북풍이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선거의 논리에 매몰된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좀 듭니다. 역대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시작된 게 바로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남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뭐 김영삼 정부부터 해가지고 김대중 정부 왔었죠. 김대중 정부 때는 북핵 문제 해결이 첫 번째였습니다. 외교안보 정책 첫 번째였고, 노무현 정부 때도 북핵 불령이 첫 번째였고, 이명박 정부 때도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것이 비핵이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번째가, 신뢰의 첫 번째가 북핵 문제 해결이고 북한의 핵포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수십 년 동안,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해왔지만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재 아니면, 혹독한 제재가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유엔 제재에 이런 선도적 입장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이제 폐쇄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손수 변호사, 이 정동영 전 의원 보이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걸 보니까
개선공단 걸리지 말아라 하는 종이를 딱 들고 사진을 찍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 평소에도 이제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그 정치인인데요.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다. 정권 초에 한 번, 또 정권 후반인 이번에 또 한 번. 개성공단은 정권을 참 잘못 만났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개성공단의 그런 운영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이롭고 또한 남북 관계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권이 개성공단의 그런 운영을 이번에 결국 최종적으로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정권의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을 SNS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전은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한 10년쯤 전인데 북한에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 하면서 방문을 했을 때 얘기잖아요. 김정일과 직접 만난 정동영 장관. 자, 당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자세한 내용은 확실히 전부 다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을 해줄 테니 좀 핵을 포기해라. 이렇게 설명하던 시절의 일이죠. 그 당시 사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통일부 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그때 와인으로 건배를 했습니다. 그 결론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건 야권에서는 이번 이 개성공단 사태 그리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이 안보 국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동영 전 의원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잘 돼야 잘 운영이 돼야 자기의 정책 입지가 강해진다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과거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자기가 스스로 개성동령이라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그 캐치프레이즈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폐지되면은 자기 어떤 업적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정동영 전 의장 입장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정동영 전 장관 또 그 앞서 있었던 정세현 전 장관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그 SNS에 이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을 골자를 보면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해야 된다. 이것을 먼저 앞세웠고요. 물론 개성공단을 정부가 이렇게 전면 중단한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은 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국제적으로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논리적으로 아까 그 부분에서 우선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제재에 대한 입장 자체가 지금 야당은 다른 거고요. 현 정부와. 그러면 잠깐만요. 자, 이제 문재인 대표나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개성공단 제재했던 거를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길진구 기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압박을 하지 말자는 뜻인가요? 아니면 개성공단을 살려둔 채 압박을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야권은 개성공단 폐쇄가 핵개발 중지로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건 자해적 수단이고 대신 대안으로 내놓는 게 국제적 공조를 더욱더 강화해라. 육자회담 등 오늘 문재인 대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전 대표도 육자회담 등 여러 가지 국제공조를 더 강화해서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지 개성공단 폐쇄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없어지겠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긴밀한 국제공조를 해야 된다. 실효성 있는 국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근본적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놔둔 채 아까 미국이 통과시킨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또 제3국의 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국이 정작 가장 가까운 당사자인 한국은 개성공단과 통해서 북한과 저렇게 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그런 어떤 그 제재를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또 촉구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 이러한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요구할 근거가 없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제재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이것은 계속 거래를 해야 된다면서 실효성 있는 국제 제재를 얘기한다는 것이 우선 앞뒤가 잘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지금 대화와 협상을 얘기할 때와 어떤 강력한 제재를 얘기할 때가 따로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남한의 제1야당에서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할 때 이것을 바로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부터 그리고 미일 국제 유엔에서부터 지금 유엔 제재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고 이루어진 북한의 이러한 담대한 도발에 대해서 남한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올 때 국제적으로 어떻게 바라볼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럴 때 정말 지혜와 경험을 모아야 될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혹시 야당에서는 우리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라면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할 테니 국제공조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좀 대안을 내놓은 적은 아직 있나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자칫해서 이게 또 국지적인 도발로 갔을 때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그 대신 어떤
형태의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지 않은 것 외에 뚜렷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비판은 야당에서 주로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후에 청와대가 주도한 이 대국 압박과 관련된 것, 야당은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그것도 좀 앞으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8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야당 얘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